문제와 국제개발 NGO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라운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사 선생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이제 박종상 교수님께서는 실은 굉장히 여러 분야를 공부하셨습니다. 그거는 옛날에는 일찍이란 말을 해. 일찍이 할아버지들이 경험하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설명하셨습니다. 치유와 신학, 사회복지학, 기타 등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셨고요. 실은 갖고 있는 직함이나 또 해오신 활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수시대 사회복지학과에서 26년간 제대를 하신 다음에 진선지역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특히 교류분석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요. 지금 현재 한국교류분석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 강주하고는 굉장히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강주 보이스타운이라고 무이탁 비행 청소년 마을의 창시자시며 운영을 해오셨습니다. 이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도 하셨지만 굉장히 보람스러워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님 그리고 한국사회복지대학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시면서 한국의 사회복지 교육 발전에 기여를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8년간 한국 월드미전을 이끄셨고요. 그러시면서 해외 구호사업이나 개발사업, 그다음 국제사회복지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해오셨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국제사회복지협의회 중앙위원회 위원 활동을 하셨고요. 또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역임하시면서 아마 이제 이런 경험들이 오늘 이제 들려주시는 국제사회복지와 관련돼서 동향이랄지 또 시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소중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느 강사나 이제 강사 소개를 이렇게 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고맙게 생각하고 속으로는 또 이걸 또 왜 빠뜨리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총각이라는 얘기는 왜 안 하는가. 그런 얘기 굉장히 큰 이슈 아니에요. 사회복지에서. 그런 것들은 아마 요새가 젊은 요 세대의 사회복지사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는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상당히 좋고 이렇게 많이 와서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우리 소통이 있잖아요. 오픈 커뮤니케이션 내가 TA라고 하는 걸 하는데 아주 그냥 개방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미경 교수가 그래요. 그냥 라운드 테이블에 사람들이 많이 안 보인다고 말하면 화가 나 죽겠다고 말이죠. 그냥 교수님 좀 와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난 단순하게 여러 가지 전합니다.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좀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 더군다나 왜냐면 내가 와보니까 전에 내가 여기서 학회를 한번 했어요. 그때의 아름다운 모습 못 본 거 저 뒤에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뒤로 이렇게 빠져나간 것 같은데 여기 와보니까 아마 제가 금년에 내가 아마 상리적인 나이로 본다고 그러면 거의 80에 되거든요. 80에 가까우니까 괜찮죠. 그다음에 저승에서 나를 데리러 오거든 아직도 할 일이 많다고 못 가겠다고 하더라. 뭐 그런 굉장히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여기는 진짜 기분 나쁘게 경치가 좋아요. 이 말이죠. 진짜 서울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다른 캠퍼스에 있는 사람들 기분 나쁘게 진짜 보여요. 앞에 그냥 파랗고 여기 와보니까 그냥 그래서 아이고 광주대학에 자주 좀 와야 되겠다. 같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고맙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우리가 토의할 수 있는 기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광주에 아마 사회복지학과 한다고 하면 전남대학도 있고 조선대학도 있고 이제 아무래도 광주대학이 가장 명문대학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호남 지역에서도 아마 광주대학이 상당히 그냥 이영철 교수님인가 뭐 그분도 아마 열심히 그냥 중앙에서 뛰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상당히 고맙습니다. 조미경 교수님 영국에서 가서도 훈련 받고 또 미국 가서도 한 10년 동안 훈련 받고 했지만 가장 힘든 훈련이 우리 숭실대에 가서 했을 거예요. 그냥 이제 한 과목 공부하는데 이 퀴즈 있잖아요. OX 하는 게 100개 문제씩 내놓고 매주 와서 100개 문제씩은 OX 문제를 이제 성격과 공부하게 했는데
상당히 힘든 공부를 잘했단 말이야. 그리고 광주에서 그 다음에 서울까지 와서 공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제는 나이가 좀 80에 가까우니까 여러분하고 좀 역사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냥. 그런데 우선은 내가 목사고, 치과의사고, 사회복지사니까 전부 다 입으로 밥 벌어 먹는 겁니다. 이거 맞아요. 입하고 관계돼서. 그래서 이야기가 상당히 깊이하기 때문에 월드비전 회장할 때 나가려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 월드비전 이 광주 지부장 만나서 일어나서 이럴 때 박수 한번 봐야 돼. 마케팅 해야 돼. 광주 본토백이고 상당히 근황이지. 그런데 회장님 시간 좀 줄이세요. 아예 공개적으로 있잖아. 행동적인 처분한다고 말해서 길게 하면은. 근데 오늘 얘기할 건 많고, 그러니까 이제 80년을 살았고 나는 서울에서 또 살았지만 광주가 내 그겁니다. 주민등록증 155에 18, 광주 주민등록증이거든요. 여기서 내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다 한다고 하면 고향이 여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50년대 후반기에 내가 여기 왔죠. 와가지고 광주 기독병원에서 일하면서 그때는 진짜 사회복지계도 불모였어요. 그냥 그저 시설만 있었죠. 시설 몇 개만 있고 사회복지란 말이라는 그런 게 하나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일제 때 나가지고 한 10년 살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5년 동안 살고 전쟁터에서 피난강에 전쟁터에서 3년 동안 지내고 그 다음에는 또 3, 4년 동안 그냥 뭐 홈레스 해보고 길거리 다 가보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에 와서 공부를 미군 부대에 가서 일하다 가서 또 그 다음에 서울에 와서 또 살다 가서 그래서 파란만장한 그런 역사를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내 자소서에 하면 여러분 꼭 사서 한번 보세요. 자소서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 거, 굶주린다고 하는 거, 외롭게 된다고 하는 거, 전쟁으로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거, 그런 거 일제라든가 공산주의하에서는 전쟁하에서 재난하에서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 있죠. 내가 몸소 체험을 했거든요. 정말 서대문에서 저 왕십리까지 걸어다니면서 고등학교 돼 있잖아요. 걸어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고등학교 하는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내 생애를 통해서 사람들 도와야 한다. 그런데 내가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났고 이제는 목사까지 됐지만은 사람을 도와야 된다. 이와 같은 어떤 종교적인 신념보다는 한 인도주의적인 신념 또는 내 경험에서 살아난 거, 나 같은 사람은 한 명이라도 없애야 된다. 그런 그 신념 때문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혼자 살게 됐습니다. 내가 뭐 어디가 고장이나서 혼자 살게 된 것은 아니고 말이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광주에 와서 좀 일을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광주에 와서 일을 할 때는 나는 치과대학 나와 치과의사 자격증 따고 그다음 신학교 나와서 여기 와서 목사가 되고 말이죠. 그래서 광주라고 한다고 그러면 내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충실대학교 여기에서 이제 깡패들하고 소년원에서 일하다가 소년원에서 보니까 소년원에 있는 애들이 올 때 갈 데가 없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호적이 없는 애들이 많고 말이야. 그러니까 걔들이 여기 왔다가서 그 다음에 나가게 되면 충장로로 나가게 됩니다. 충장로 나가면 그 다음엔 여기 도끼파, 낫파, 아는지 모르지만 날씬 되게 나주파도 있고 말이죠, 그냥. 근데 그 밑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 다시 재범해서 들어오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 그냥 소노면에 가서 그냥 그 자원해가지고 채플랜식으로 그러니까 원목 형식으로 이제 봉사를 하면서 치과의사 하면서 했는데 그 애들이 올 때 갈 데 없으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냐 해가지고 들썩 내가 그냥 실수를 한 것이 뭐냐면 얘들을 하고 한번 찾자 해가지고 저 신갈이에다 광주 공산군 신갈에다 땅을 사가지고서 걔들이 일터를 마련했거든. 내가 미국 가서 모금해가지고 미국 가서 유학 가면서 모금해가지고 왔었고 아마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가 뭐냐? 나는 그때 사회복지라는 말도 몰랐는데 사회복지라는 말 몰랐습니다. 전혀 모르고 그렇게 그냥 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 사회복지가 아닌가. 그래서 프린스턴 가서 그 상담 석사를 목회 상담 석사를 했는데 그것은 깡패 애들 도우려고 하면 상담 이런 거 배워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그걸 하고 나니까 안 되겠다.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에서 사회사업 석사학위 리치몬드에서 하고 리치몬드에 가서 면담을 하는데 못 받아주겠다 이게요. 그래서 어떻게 못 받아주느냐. 나는 항상 A 플러스 학생인데 한 거죠. 치과대학에서 그렇고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여기서 다 그런데 했더니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교수가 당신한테 배워야 되겠다 이거. 아무것도 사회사업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서 소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일을 하고 길거리에 아주 특별히 깡패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보이스타운이라고 소년의 마을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했느냐. 미국에서도 상상을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만들 때 못 해주겠다고 그렇게 해요. 그때부터 내가 내가 하는 일이 사회사업이구나, 사회복지로구나, 소셜워크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래서 했는데, 와서 그냥 공부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거기다 보이스타운 만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한국에는 그때 또 박사병이 들어가지고, 목사들도 가짜 박사라도 박사 없으면 안 돼요. 명예 박사 있잖아. 돈을 주고 사더라도. 나도 광주에서 일하려니까 광주 YMCA, YWCA 그지만들 전남매, 광주, 일부, 이렇게 전부 다 하는데, 박사학위가 없으면 안 된다. 박사학위를 꼭 해야겠대요. 그래서 미국 가서 어떻게 박사학위를 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광주 사람이 됐고, 내 혼 자체가 광주고, 그 다음에 북한에는 가야 된다. 황해도 신천이 고향인데, 고향 가야 된다 하면서도 못 가고 그냥 여기서 일을 하기 때문에 광주에 온다고 하게 되면 상당히 그냥 고향과 같은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광주하고 전남은 여러분께서 박정희 대통령 독재 때라도 그거 보게 되면 지역적으로 볼 때에 지역적으로 상당히 낙후되어 있었어요. 사회복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쪽에는 없었어요. 호남 지방에는. 저 대구나 부산 쪽에 있잖아요. 그쪽에는 아주 활발하게 있고 서울도 활발하게 있는데 그것을 내가 봐가지고 이쪽에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왜 사회복지가 없는가. 그래서 호남신학교에 그때 강사를 옛날에 다녔는데 사회복지학과 만들려고 하는데 쯤해서 여기 아무도 안 만드니까. 그래서 올라가가지고서 우리 숭실대학교에서 전략적으로 물론 이제 내가 이 목사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조금 신학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쪽 학생들 속삭이 받자. 그리고 박사학위 만들자. 그 어떤 특정한 지역의 학생들을 받아가지고 공부시킨다고 하는 건 그건 사실은 옳지 않지만은 그래도 그때 여기를 개발시키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주하고 광주에 석사학위, 내 밑에서 석사학위 공부한 사람, 박사학위 공부한 사람들이 꽤나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내가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하고 이렇게 가까이 가게 됐다 하는 거거든요. 오늘 국제사회복지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거 본다고 하면은, 문학 조미경 교수가 하는 말이 이쪽에는 서울 쪽보다는 역시 또 부산하고도 달라요. 여기는. 부산은 백스코가 있어가지고 국제가 계속 열리는데, 국제사회복지, 인터내셔널 소셜 웰페어, 인터내셔널 소셜 워크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조금 인풋이 적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래서 마치 내 전공 분야가 이제 국제사회복지, 국제사회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하고 나누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금방 되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그럴까, 이제 이 원고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내 나이에 상당히 어렵고, 나 연구소를 지금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9년 동안 월드비전 회장했기 때문에 내가 써먹을 거 다 써먹었습니다. 모금하는데 참 잘했고 말이죠.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계하고 말 통했고, 그는 치과의사기 때문에 의료계하고 이렇게 통했고, 또 목사기 때문에 내 밑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목사가 됐으니까 통하거나. 아주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냥 내가 공부한 거 있잖아. 장가 못 들고, 우리 학교 장가는 못 들고, 그냥 공부한 걸 다 써먹을 수 있는 거 지난 9년 동안이었고, 이제는 죽기 전에 아무래도 내가 화장을 해야 되니까, 화장하게 되면 내 머릿속에 있는 거, 전부 다 연기로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어떤 목사들이 그래요. 그렇게 많은 경험을 했어요. 역사적인 경험을 했고, 실제적인 인간 경험을 했다고 그러면 그거 다 나눠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회환원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서 지금 서울에서 그냥 내 돈 사회환원이니까 절대로 현금 안 준다. 월드비전에.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강의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연구소 내가 돈 내고 한다. 그런 각도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하는 거 저한테 제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큰 서비스 한 거다. 이런 참여에서는 노인복지에서 이걸 한번 생각해야 된다. 노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뭘 하고자 해야 되고 들어주는 건 진짜
큰 복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노인복지장을 다시 한번 쓰려고 그래. 내가 노인이 되니까 내가 가르치던 거 있잖아요. 그 노인복지 내가 부전공을 했거든요. 박사학위 할 때 미국에서 유명한 분이네. 근데 아주 새빨간 거짓말 해요. 내가 살아보니까. 우선은 여기에 지금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강의하려고 하는 것은 강의하는 것보다는 여러분하고 나하고 또 여러분끼리 어떻게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가 하는 공부하는 방법을 자료들을 좀 제시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경험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지금까지 공부해오고 앞으로 어느 쪽으로 공부해 나가느냐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 와보니까 이용리 교수님의 한국사회복지를 개척한 인물, 그 다음에 국제사회복지의 길, 아주 워낙 뭐 여기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 교수님들하고 계속해서 자꾸 공부하는 게 얼마나 좋냐.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것 중 하나는 한국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 있잖아요. 책들이 어떤 교과서들이 나와 있느냐. 아마 그것을 해가지고 그 얘기하기 전에 제가 월드비전 회장을 하면서 한국 해외 원도단체 협의회 회장도 했고 또 조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코이카라든가 뭐 청와대라든가 그런 데서 많이 같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국제 프로젝트를 하는데 사회복지계는 전멸이에요. 도대체 나타나질 않아요. 그 무대가 사회복지 무대예요. 지금 여러 나라 조개발과 돕는 거라든가 말이죠. 좀 정치가 사회복지 무대 아니에요. 대통령도 사회복지 무대. 전체가 100%가 사회복지 무대인데 그 무대에서 쓸 스크립트를 쓰는 거, 각본을 쓰는 사람은 사회복지계 사람들이 아니다는 게 대부분은. 조금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대개는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정치가들이라든가 뭐 운동권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사회복지하는 사람이 어디에 갔느냐. 물론 좀 연구를 함께 밑에서 이렇게 걸음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그 다음에 사회복지. 그 다음에 각본이 있게 되면 반드시 무대가 있게 돼요. 근데 무대 만드는 것을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 교수님들도 있잖아요. 그 무대를 우리가 만들지 못해요. 국회에서 만들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만들고, 여기 뭐 시장이라든가 시의원들이 만들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사회복지 스크립트를, 각본을 그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맞게끔 사회복지 무대를 이렇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주역을 못해요. 보조 역할도 못합니다. 청중과 같이 앉아가지고 박수를 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난 그게 너무나도 화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이와 같은 거 무대에서 사회복지 무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밖에서 연출을 하고 연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가 뭘 하는 것이냐. 대한민국 진짜 존엄하고 한게 된 거거든요. 복지가. 복지 이론으로 통하지 않는 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주인공이 못 되고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때 있잖아요. 맨한 말에는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는 이 동사무소라든가, 아동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런 데서 우리가 일을 하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어려운 일, 대우도 가장 못 받으면서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사회복지가 이렇게 그냥 이 무대에 나오지 못하는가. 거기서 상당히 안타까웠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거기까라냐고 그래서 수억씩 그냥 말하고 민간단체에 주는데 사회복지하는 사람 안 나오거든요. 뭐 이거 토론합시다. 에이즈 문제 토론합시다. 모아서 할 때 사회복지가 나오는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 NGO라든가 월드비전과 같은 NGO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사회복지 문제를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정말 깜깜한가. 거기다가 대학에서는 사회복지학과 인기가 있으니까 말이야. 그냥 학생들 모집하는 거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냥 꽉 차가지고 대학에서는 그냥 학생들만 막 늘리고 교수는 조금밖에 안 주고 일만 자꾸 시키고 말이죠. 그럼 교육계에서도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조금 이제 사회복지 사람들 공부를 해야 되겠다. 무대는 얼마든지 넓습니다.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본도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 문제다, 학교에서 왕따 문제다, 폭력 문제다. 사회복지사들은 그것이 우리의 일 아니에요. 그러면 신문에서 얘기한다든가 텔레비전에서 얘기할 때에
쫙 분석해서 몇 명이 어떻게 되고 광주 시내에 청소년이 몇 명인데 그 중에 폭력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누구야? 그거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전문적으로. 그것도 딱 내놔야 돼요.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사회복지사한테 물어보라. 사회복지 교수한테 물어보라. 통계 딱 갖고 있다. 그래서 광주 시내에 있는 사람이 퍼쩍 알아야 되는 게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거든요. 난 한 10년 전에도 여기 와서 얘기하면서 뭐 민주화 도시니 뭐니 했는데 민주화가 복지화가 없는 민주화가 뭘 해요, 그럼. 근데 민주화 할 때는 막 그냥 우리가 굉장히 나도 그때 떠들었는데 이제 복지화 할 때에 그냥 쑥 들어가 버렸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돼. 그런 각도에서 나는 함께 같이 공부하자 하는 그것에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책을 여러분께서 뭐를 보느냐면 자료 국제사회복지 해가지고서 이런 거 있을 거야. 새 대학 나온 거 있잖아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보세요. 거기를 보게 되면 제가 책을 다 못 갖고 와서 늙으니까 있잖아요. 3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500페이지 이상이에요. 이 문제가 됐다는 거죠. 막 하늘거든요. 외국에서 나온 게 2개가 있고 숭실대학에서 지금 김동수, 정무성, 정진옥 이 3분이 교수가 썼는데 500페이지가 넘으니까 이걸 교과과정으로 한다고 그러면 못 쓰거든요. 이걸 어떻게 말이야. 그런데 내가 60년대, 70년대 한국에 나온 교과서를 보게 되면은 죄송합니다만 어느 교수라고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만 묵던 단어가도 이렇게 두꺼웠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 않는 것까지 다 넣거든요. 없으니까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말이야. 그래서 사실 교과서를 갖다고 왔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그런데 절대로 내가 책 선전한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 간접적으로 얘기해 바랍니다. 나보고 이 책에 대해서 좀 추천사를 좀 써달라. 그래서 안소를 줬고 그래서 썼는데 그것이 오늘 내가 문제 제기하고 갖게 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그것만 딱 읽었는데 거기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제구호개발 그 다음에 옹호활동에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고대하던 더불어지구촌의 자살기와여 저서가 3분의 저명한 학자들에 의해서 출간된 것에 매우 기뻐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쓰면 이런 말 써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말이죠. 네. 본조선 우리 정부의 해외 원조 사업과 여러 시민사회의 국제구호 개발 사업 활발히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시기적절한 교육교재로 국제사회사업계의 귀한 교육자료로 제시됐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공되고 있는 공공 해외 원조 사업이나 시민사회의 지구촌 구호 개발 사업은 지난 20여 년에 걸쳐 괄목할 만큼 급속히 발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제 구호 사업은 그 전문성이나 효율성은 저조한 편이며 이로써 국제사회복지계, NGO계, 그리고 유엔사나 관련 기관 등 여러 세계 사회복지 전문가들과 전문적인 보조를 맞춰 나감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되고 또 미흡했다고 봅니다. 이건 제 경험에 입각합니다. 이제 국제재난이 왔을 때 가보게 되면 한국 사람도 문제가 해야 돼요. 해결이 아니라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 소구 여러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세계 사회봉사 지식의 축적이나 경험은 매우 제한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사회에서 유엔이나 미국 등 선진 강국대 국원조의 수혜국으로 그리고 빈곤에서 벗어나려고 경제개발의 모든 국가적 노력을 경주한 결과 개발도상국을 도와줄 기회도 없었고 또 그 결과 우리 사회에서 전문 국제사회복지 요원을 양성할 수 있는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 발전은 세계 무대에서 개발도상국을 도와줘야 하는 개발공여국의 책임을 감당하는 국제적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요청하는 원조 분담금을 보내면서도 이 원조금이나 물자를 효율적으로 활용시킬 수 있는 전문 국제사회복지 인력을 보낼 수도 없었고 또 후원국의 국제사회 사업의 전문 요원을 훈련시킬 수 있는 능력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어떤 아프리카 수혜국 청년이 후원국이었던 미국이 수혜국의 복지 지도자를 양성하지 못한 데 대해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많은 소를 보내었지만은 그 소를 키우는 카우보이를 양성시키지 않아서
보낸 모든 소가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사실 내가 이거 미국에서 공무성하고 회의할 때에 그때 나는 사회복지 모르면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신학 석사 해가지고 가서 한국 대표로 참석할 때 이 이야기를 내가 했습니다. 그냥. 왜 캬우만 보내고 캬우보이 훈련을 안 시키느냐. 그러니까 한국 담당 UNDP 또 담당자가 와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왜 그런 얘기 하느냐고 말아. 우리 열심히 하는데. 그래가지고 국제 문제가 있지만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원점을 좀 많이 보내요. 우리가 원하든 안 원하든 보내야 돼요. 이제는 분담금이라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보내면서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 있잖아요. 사회복지계 사람 안 가요. 못 가요. NGO 에 있는 사람들이 가거든요. 선교사들이 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성이라든가 그와 같은 방법론이라든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맥락에서 한국은 이미 펼쳐지고 있는 국제사회복지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복지 전문 요원을 시급히 양성시켜야 합니다. 또한 정부나 시민사회 그리고 기업계로 하여금 국제사회복지의 정체성, 비전, 미션을 이해하도록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더욱이 전문사회복지계에서는 전문사회복지 요원을 양성해야 하고 많은 시민사회나 NGO에서 펼치고 있는 국제사회복지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도 NGO 요원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제사회복지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 좀 사회복지학과, 국제사회복지학과 있는 과목 가르치나요? 다행입니다. 여기서 말이잖아요. 대부분은 그거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지금도 한 10년 전에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때 우리 사회복지 학회 하면들이 아이고 뭔 얘기죠. 우리나라가 언제 그래요. 그냥 그거는 그래서 박 교수 같은 사람이나 알아서 하세요. 15년 전에다 얘기를 강연을 했더니 그래서 지금 당장 더 와가지고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됐거든요. 지난 30년간 나는 국제사회복지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면서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국제사회복지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전문 요원 양성을 해줄 것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특히 지난 9년간 한국 월드비전의 회장으로 아프리카, 동남아, 그 다음에 중동 지역의 많은 가난한 나라를 돕는 일에 직접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전문 사회복지 교육자 및 실천가로 종교 지도자로 그리고 의료인으로 국제사회복지 현장에서 우리나라 정부, NGO 그리고 종교기관이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제사회복지 봉사자들이 국제사회복지 문제의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때로는 긴급구호 현장에서 국제 긴급구호 사업의 기초적인 지식과 국제 구호 지침에 대한 이해도 없이 도움을 제공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는 현장도 목격하였습니다. 쓰나미가 일어났다. 그럼 한국에서 막 그냥 가요. 그냥 종교계도 가고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하기는 물 없어요. 먹을 거 없어요. 그런데 외국에서 구호 활동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물 마시고 밥 먹고 있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당신을 가라고 말아. 마실 거, 그 다음에 먹을 거 있잖아요. 내놓고 당신을 가라고. 도우면 안 된다고 말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또, 그냥 국제 구호라고 하는 게 혼자 사는 건 아니거든요. 유엔에서 일정한 규칙이 거기 따라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 막가파로 가가지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랑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돈 주는 것도 그냥 자기 좀 나타낸다고, 정부에 총리한테 줘야 총리한테 주면 주먹에 들어가지. 그 다음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왜 사회복지계 전문 요원들이 있는데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내 얘기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이제 이 책을 소개하니까 다 보십시오 하는 거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것을 내가 읽으면은 상포 페이지 오고 나는